네, 7월 21일 기분제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3특검 이슈를 제대로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내란 종식 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계속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네네, 건넸다라고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가 65만 9천이네요. 저희 곧 있으면 66만입니다. 66은 건진이나 김건희가 별로 그 살을 날릴 수 있는 숫자니까 그래요? 한 방에 67만으로 가시죠. 그 엔딩이 아름답네요. 예, 한 방에 66만 빨리 67만으로. 뛰어넘고 예, 17만으로 한 방에 가라. 67만으로. 네, 예. 지금 보시는 분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독 동료 멘트셨습니다. 지금 동접자가 6천 분인데 예. 6천 명이 전부 구독을 안 한 분만 보고 있다가 다 구독을 눌러도 이게 산수가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얼른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6이 있습니다. 8월 6일. 오늘 6 맞네요. 자, 8월 6일 김건희 씨 소환 통보를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밝혔는데요. 근데 약간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의미인지 전 좀 이해가 안 가던데 그 두 분이 좀 법조인의 경력을 더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거의 8월 6일이면은 오늘로부터 보름 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8월 6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딱 찍은 의미보다는 예. 대략 보름 정도면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변 수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 하에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수사가 이렇게 주변부터 해서 핵심으로 그리고 조직 범죄에 있어서는 제일 상층의 그 범죄자를 가장 나중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최상층 분은 김건희라고 봐야 되니까 웬만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물론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워낙 넓어서 예. 모든 수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요 범죄 수사의 밑작업은 그때까지는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하에 8월 6일 소환을 통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월 6일 날짜보다 중요한 게 순서다. 윤석열 소환이 7월 29일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예. 순서 V0를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조직 핵심이다. 범죄는 두목을 제일 나중에 부릅니다. 그랬잖아요. 최상층부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네, 굉장히 돌려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두목을 제일 나중에 부르는 거예요. 예, 두목인가요? 7월 29일에 부른 사람과 8월 6일 날 부른 사람. 예. 그거 보면 아시잖아요. 윤석열은 7월 29일, 김건희는 8월 6일. 예. 이게 숫자가 모든 중요해요. 것을 알려준다. 예. 사실 우리가 모두 암암리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특검이 종집을 찍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날짜, 소환 날짜. 예. 그런데 그날 나올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댓글창에도 그날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아프실 예정이겠죠. 또요? 아니, 그런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무슨 병명으로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두 번은 못 가요? 아무래도 그날 딱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특검이 보름 전에 소환 통보를 한 게 미리 일찌감치 알려줄 테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그때 아프지 마라. 오히려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 맞춰서 아픈 걸 빌드업하면 어떻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소환 통보를 하면서 내일 2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지금 아파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름 전에 알려주면서 미리 아프고 그날은 아프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알려준 거 아닐까요? 이제 두 부부가 걷기가 어렵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걷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윤석열 씨는 당뇨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하죠. 간 수치가 급히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구속적부 심사는 본인이 직접 나왔잖아요. 예. 거기도 계단이 있던데. 선택적 계단
이용. 예. 네. 오히려 건강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하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주변부 수사가 시작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타임테이블을 짜준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벌써 지금 도망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2명이나 도망갔는데 한 명은 출국을 했고요.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훈 부회장이라고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이분이 지금 도주의 실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뭐 밀항설까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정식적인 출국 절차 뭐 공항을 이용하든 항구를 이용하든 그렇게는 나갈 수 없는 상태고 당연히 출국 금지가 지금 걸려 있을 텐데 이제 밀항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는 밀항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점점점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어디서 본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밀항은 성공한 경우에는 밀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실패하고 잡히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되죠. 그 전에 보면 그 아마 상호가 미래저축은행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김창경 회장이라고 그 양반이 밀항을 시도하다가 잡혔죠. 잡혀갖고 그 구속 수감돼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밀항 시도를 하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금방 탄로가 나는데 성공하면 참 어려워요. 밀항을 했는지 뭐 한국 어디 산골 깊숙한 데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무슨 범죄 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야기여서 참 이게 실화인가 싶긴 한데요.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죠. 범죄 영화 오컬트 같기도 하고 범죄 같기도 하고 오컬트 이야기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오컬트 같기도 하고 범죄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오늘도 보니까 딴지일보인가 거기 보니까 만평에 나가 오빠라고 하면서 3명이 도주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던데 2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김예성 씨. 예. 그다음에 이기훈. 이기훈을 헷갈려 하시는데 삼부토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회장입니다. 그렇죠. 동일인입니다. 왜 삼부토건 부회장 그 이기훈 씨는 그 조남욱 씨로부터 이일준으로 삼부토건 경영권을 넘길 때 중간에서 그 딜을 해줬다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경영권 이전까지를 전부 다 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 관여돼 있는 사람이고 그 뭐 가짜 MOU 맺고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숨쉬듯 해오셨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라는 거죠. 예. 주가 조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특검보를 김건희 특검 김영건 특검보를 만나서도 의견을 전달했던 거는 웰바이오텍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패턴이랑 똑같아요. 같이 MOU 체결도 하러 갔다 왔고 재검 포럼도 갔다 왔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강남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웰바이오텍 회장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그러니까 삼부토건에서는 사실은 전현직 그 삼부토건 회장들이나 경영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많이 실현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추가로 김건희나 이종호가 연관돼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웰바이오텍이 실제로 파킹하고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슈킹해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핵심인 이기훈이 밀항을 하려고 했다. 사라졌다. 도주했다. 이거는 뭐 웰바이오텍 이 빼박 이 삼부토건 사건에서 동시에 핵심인 곳이다라는 거를 인증한 거다 스스로. 그게 삼부토건 경영권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조남욱에서 이일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조성옥. 조성옥. 조성옥에서 조성옥에서 이일준. 예. 예, 맞습니다만. 예. 조남욱을 똑같이 조씨라 약간 헷갈려요. 예. 그 조남욱 조성옥은 전혀 다른 그렇죠. 예. 다른 조씨입니다. 친인척 관계는 친인척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고. 아니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엔 거의 빼박이다 이렇게 지금 또 신장식 의원님. 그렇죠. 가끔 있죠. 가끔 드물게.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바로 수배 절차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수배전단 나왔어요. 수배전단.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이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잡히면 다음에 무조건 구속인데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 근데 이제 관계자의 심리. 영장 재판 나와도 잡히니까. 구속인데 저래도 망했고 이래도 망했으니까 일단, 한번 도망가 보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일도죠.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죠. 예, 1도, 2부, 2부, 3백. 예, 예. 한번 해설을 해주시죠. 일단 도망가고 2부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예. 세 번째는 백을 쓴다. 예. 1도 2부 3백. 지금 백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도망을 가는 게 네, 아닌가. 네. 범죄자 은어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저는 이기훈 씨나 김예성 씨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당신이 가장 안전한 곳은 구치소입니다. 그 두 분이. 오히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요. 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유서 써놨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긴급 체포하고 영장 발부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을 거예요. 예. 유서가 발견됐다는 게.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뭘 바꿨는데 제가- 뭐가 제가 잘 안 그러는 되고 건 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 예. 못 보던 게 예, 오디오 보이더니. 이슈가 있다 예. 보니까 좀 잘해보려고 설치했는데 이게 좀 고정이 안 되나 봅니다. 신장식 제가 의원님 그냥 잘못한 바닥에 게 두셔도 아니에요. 돼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자, 왜 그러면 남의 걸 부시고. 아닙니다. 이게 잘 고정이 안 돼가지고 신 의원님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럼 이 코너의 시그니처인 특검 캐비닛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에서 저희가 이번 주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 안에 넣어놨거든요. 번호는 윤석열 수임 번호입니다. 신장식 의원님이 저 위에 써놨습니다. 3617인데. 그 정도는 예. 외우시겠죠. 1818 아니었나? 3617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짠. 돌리세요. 짠. 뭐가 나오는 거죠? 오호. 험한 것이 나오는데. 예, 한번 카메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험한 것이 나왔어요. 험한 것. 야, 진짜. 험한 게 2개나 있어요. 예, 아니 험한 진짜 것이 나왔어요. 아까 오컬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는 과연 범죄 도시인가 아니면 파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개신교, 통일교까지 무슨 종교대 통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을 건진과 관련해서 하면서 건진의 비밀의 법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통 이거 뭐라고 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이것의 의미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두 분도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를 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런 무속인들은 흔히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무속인들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무슨 어린 애기 동자. 동자를 모시는 사람은 뭐 목소리가 애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예. 뭐 할머니 신을 모시는 사람은 또 뭐 그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건진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런 사람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본인은 자기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아니냐? 그러니 어머니래. 차라리 김건희라고 그러지. 아, 정말 그러면은 뭔가요? 거기는 뭐가 여자처럼 얘기를 하나? 뭐가 그분이 오시면? 이게 접신을 했을 때. 네. 근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저기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혹은 뭐 로비의 대가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걸 정말 믿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죠? 예, MB 때 이명박 민정수석. 정부 때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근데 권재진 장관이 물론 장관을 마치고 퇴임하고 몇 년 안 있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임기 중에 돌아가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권재진 전 장관도 뭐 건진한테 무슨 기치료 같은 걸 받았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주진우 기자가 그런 취재를 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갖고 그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했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던데 그렇게 제 기억에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향년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양의학을 이제 하지 않고 뭔가 대체의학을 하다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 안 좋아지신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그 폭로에 따르면 고위직 검사일수록 무속에 되게 심취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고위직까지 안 올라가서 제가 잘 모르나? 아니 공무원이나 검사나 이게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인사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라 어떻게 정해진 룰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뭐 하는 얘기고 어떤 선호하는 보직에 이 사람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을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앞두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대단히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때 2019년도에 검찰총장 될 때 그때 몇 명이 경합했는데 그때 윤석열만 검찰총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옷 벗고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아마테라스가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아마테라스가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극우의 어머니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테라스 법당이나 이런 데가 일본 극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 여러 다신 신앙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온갖 데 도깨비가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세요. 그냥 뭐 온갖 데 도깨비가 있고 막 괴수도 출연하고 이런 건 이제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 봐도 온갖 신이 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일본 황실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 아마테라스거든요. 그래서 일본 황실의 조상신, 일본 황실은 뭐냐면 소위 군국주의의 일본 제일주의 군국주의의 상징이고 그래서 아마테라스 사당은 일본 극우들이 자신들의 정신적인 어떤 의지처처럼 생각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를 놓고 보면 일본 극우와 비슷한 멘탈리티를 윤석열 정권이 보여줬던 것이 이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었던 것과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참 진짜 별별 상상을 다 하게 하는. 아니 상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아마테라스 사당은 일본에서 아마테라스 사당은 극우들이 가는 곳이에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구독자 66만 명을 돌파했는데 아름다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66만 명. 그러게요. 출연할 때마다 구독자 얼마를 돌파하는 자리에 매번 있었어요. 구독 노정이시네요. 야, 저희 30만 그리고 그렇죠. 60만 되실 때도 항상 그러셨구나.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너무 일찍 출연했네요. 369로는 90만 돌파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극우의 상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더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 부분까지 수사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지점들이 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좀 짚어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다른 특검 이야기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최상병 특검이 개신교를 직격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 좀 상대적으로 다른 언론이 덜 다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걸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 로비의 또 다른 통로로서 이제까지 이름이 안 나왔던 김장환과 이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특검 관련한 뉴스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쇼킹한 음. 뉴스였어요. 음. 여태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극동방송 이런 데가 압수수색을 받은 기억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여튼 건국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 이런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검이니까 가능한 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단일교회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가 아니라 뭐 세계 최대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대 정부, 어느 정부가 됐던, 그게 뭐 민주당 출신의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 전신 출신의 정부가 됐던 어떤 정권 차원에서도 뭐랄까요, 뭐 때로는 협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관계였던 건 틀림없고, 그게 거대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극동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거기는 뭐 둘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영훈 담임 목사입니다만, 그 전에 이제 설립자인 조용기 예. 목사가 있을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와, 여기를 압수수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루트로 이제 지목이 된 거잖아요. 예. 그 압수수색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 구명 로비가 하나는 이제 종교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군종 목사를 통해서. 예, 종교를 예. 통해서 간 게 하나가 있고, 김장한 목사나 뭐 등등등. 그 다음에 하나가 고석 맞아요. 변호사 예. 등하고 이철규. 예. 그래서 정치 법조 라인으로 간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종호, 멋쟁이 해병 이종호를 통해서 간 게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다. 예, 종교, 예. 정치와 법조, 예. 그 다음에 돈,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뭐 갔든 뭘 했든 뭐 돈, 이게 기본적인 기득권 카르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카르텔이 더 어느 쪽 분야가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을 움직였는지, 뭐 8월 6일 날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김건희를 움직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당일날 소위 오후 2시에, 그러니까 7월 31일이죠. 예. 7월 22년인가? 3년. 7월 31일, 23년 7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서 경로하고 10시인가 11시에 그 회의하면서 경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갈팡질팡 흔적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면서 온갖 난리를 다 떨지 않습니까? 800에 7070. 800-7070 전화 받으신 분들 차례차례 지금 그 압수수색 받고 계시거든요. 주진우 의원도 곧. 그래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일날 1분간 통화했거든. 예. 예.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 누구랑 통화했어? 남자야, 여자야? 근데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한동안은 뭐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바가 있죠. 나는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남자긴 남자대. 윤석열이더라고요. 예. 여튼 그래서 이 기득권 카르텔이 진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움직였는데, 여전히 이 선을 타고 들어가서 도대체 왜 그랬나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임성근을 이렇게. 그러게요.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다 동원돼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구명을 했다? 이유가 뭘까요? 임성근.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른바 윤석열의 경로설이 나올 게 뭐 그 경로한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게 윤석열과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중간에 누군가 말을 전한 사람 내지는 구명을 청탁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니 물론 이제 군대에서 사단장이 대단한 자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일개 사단장이 뭐라고 예. 뭐 경로를 하고 말고 해요. 그때부터 사실 이 의문 때문이었잖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실은. 왜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말이 돼? 예. 아니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어디 군 참모총장도 아니고 사단장 때문에 이 난리가 났어?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어? 윤석열의 귀에다가 이렇게 쏙닥쏙닥 얘기를 한 사람이 도대체 네.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800에 7070 전화를 윤석열이 쓴 거냐, 김건희가 쓴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온 것인데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을 보면 그럴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전 나라가 동원돼서 네. 로비를 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느껴질 그게 정도로. 이제 예. 어떤 면에서는 임성근 내지는 임성근을 위해서 구명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뭐 나쁜 뜻이었지만 맥은 잘 짚었 거지. 유능했네. 예. 맥을 좀 잘 힘이 어디 짚었던 거죠, 있는지를 그러니까. 알았다. 이 나라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네. 어디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다. 그러네요. 야, 예. 참 이 서글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과거 최순실 그 게이트 때 삼성만 알았잖아, 네, 최초에.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저도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 이종호 씨가 오늘 이제 검찰 출석을 특검 출석을 했거든요. 그럼 드디어 그럼 입을 좀 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긴 원래 이종섭 런종섭 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호주 대사로 보냈냐. 그때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당시에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종섭 장관은 이 버틸 만한 성품이 못 된다. 수사를 받거나 추궁이 들어오면 좀 심약하다. 네, 그래서 멀리 보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호주가 멀긴 멀죠. 근데 들어와서 어제 특검 나가자마자 800, 7070 윤석열 맞습니다. 예. 바로 불었어. 근데 다만 경로를 하거나 뭐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경로설은 자기 말고도 딴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네 부인하세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로를 할 때 7월 31일 그 회의 석상에는 이종섭 당시 장관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뭐라도 하나 보험을 요만큼이라도 들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종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이 이력을 보면 굉장히 배포 있게 뭐 죽일 테면 죽여봐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요리조리 요령껏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령껏 요런저런 말을 할 개연성이 큰데. 자기가 살려고? 네,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는 뭐 윤과 김을 보호해야 자기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건데 꽤 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영장을 그러면 청구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영장 청구해야죠.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아마 영장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도 이제 수사받은 게 혐의죠. 그러니까 이정필로부터 그러니까 좀 구명 로비를 받으면서 뭐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25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영장 판사가 보기에는 야 이거 재판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정권 차원의 백을 써서 이른바 백을 써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8천만 원을 뭐 금액은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한두 차례가 아니고 25번에 나눠서 받아?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장을 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부분 말고 뭐가 좀 더 나와야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로 좀 더 붙어야 된다. 네, 영장 범죄 사실에 뭐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조금 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판사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이정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도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정필, 이정호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가 1차 선수가 이정필이고 2차 선수가 이종호란 말이에요. 2차 선수가 1차 선수한테
8천만 원 받은 거야. 너 재판 잘 받게 해줄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아니 뭐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그런 사이라는 거죠. 아, 사실. 사기꾼들끼리 오히려 더 사기꾼, 사기치는 거예요? 서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주가 그러면 조작 그걸 선수들끼리. 공짜로 해줘요? 아.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서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원래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뭐 어디 지하에 있는 뭐 어디 컴컴한 데 모여갖고 뭐 각서도 쓰고 별짓 다 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안 깨져. 지켜져.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 제스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 예. 그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집해서 쭉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적어도 지금 이게 주가가 주당 10,000원인데 5만 원 될 때까지는 아무도 안 판다. 이게 중간에 계속 누가 팔면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절대로 안 판다. 목표 주가 오를 때까지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털고 나간다. 약속은 철석같이 하지. 도원결이. 예. 근데 공범들 간에 꼭 중간에 먼저 털고 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욕심 좀 내고 싶다. 아니, 왜냐면 예. 지금 팔고 나가면 자기는 확실하게 돈을 벌잖아. 근데 그때까지 끌고 가다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꼭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 조작의 공범들 간에는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리상 야 내가 너 재판 잘 받게 결과 잘 나오게 내가 그냥 김건희한테 심써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맨입에?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팔고 나간 사람을 꼭 배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고점까지 그거를 계속 도원결의를 한 사람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제 네가 먼저 약간 눈치 게임 같은 거예요. 네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금만 믿는 거지 채권은 믿을 수 없다. 그럼요. 담보 내는 건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럼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것에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를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지위가 바뀌어요. 권오수와의 관계에서 최초에는 권오수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권오수가 주포고 김건희는 약간 돈을 파킹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도와주고 권오수가 그러다가 2012년에 결혼을 하면서 윤석열 씨와 점점 지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권오수 씨도 어찌할 수 없고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거나 뭐 이런 관계로 변화되는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제 김건희 아프실 예정인 바로 그분이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에 뒷배는 당연히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러니까 끝없이 본인의 신분 상승을 통해서 이러한 조작 범죄에 더욱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그 돈에 관한 뭐 굉장히 영민한 예민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보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이 훨씬 더 악질인 것이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은 도원결의하고 샀다 팔았다 12시에 뭐 8만 주 때려주삼 하고 자기들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은 국가를 이용해서 호재를 만들었잖아. 호재 만들기 얼마나 좋아. 더 쉽죠. 훨씬 쉬워요. 훨씬. 그렇죠. 뭐 호재 하나 만들려고 보도 자료 내고 막 어디 가서 애무효 했다고 사진 찍고 뭐 서로 안에서 이게 서로 던지기 받기 막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까지 봐야 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도이네요. 국가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 호재를 만든 사건. 보셨어요? 이거 아마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 교과서에 나올 사례 같은데.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워지네요. 이게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거 엄단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르게 우리가 부끄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참. 이게 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장이 쌓았던 최소한의 투명성과 신뢰성 뭐 이런 주가 조작 세력은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많은 아쉬움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다 깨트린 거거든. 22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3년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이제 젤렌스카 여사 오고. 네, 네,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게 23년인데 24년에 돼서야 그 국회에서 김병완 그 금융위원장 청문회 때 제가 삼부토건망 하면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시장 조사해야 된다, 거래소 뭐 하냐, 금감원 뭐 하냐 막 그러니까 그 해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첫 감시 그 시장 이 심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근데 지금이 처음이냐 두 번째냐, 무능이냐 외압이냐. 그 적출을 못했으면 무능한 거고 주변의 적출을 사람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뭔가에 의해서 꺾였다면 외압이잖아요. 야. 그러면 저는 시장감시위원장이라면 죄송합니다, 외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시장을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답을 못합니다. 입국닷 본인이 국회에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입국닷. 금융위원장 상대로 물어볼 게 아니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물어볼 아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시장감시위원장. 당신은 국장의 이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수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임무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야. 답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삼부토건이나 이 케이스가 우리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불이 안 들어왔을까? 그 자동으로 알람이 뜨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눈 감아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 공범이 있다. 이게 만약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예, 예. 그 시스템이 대단히 잘못된 시스템인 거죠. 문제가 심각하지. 심각한 예, 거예요. 예, 예. 이거 들어왔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좀 바깥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던 두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람을 울리셨었잖아요. 네. 경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안에서는 충분히 권한 가지고는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제보도 있었어요. 예.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심리를 해서 넘겼는데 그 넘기려고 문서 작성까지 다 했는데 이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문서. 보고를 안 받아. 금감원에서? 아니면 거래소 내에서? 거래소에서. 어. 거래소에서 제보가 있었어요. 이 보고서 다 작성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야, 특검이 웰바이오텍은. 예, 8월 6일까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은 약간 과부하예요. 이게 과부하예요. 일이 너무 많아. 예. 사건이 너무 많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저 정도 인력으로 저 수사를 다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내가 그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니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 저거 내가 보기엔 좀 무리인데. 아니, 너무 그래서 많은데, 사건이. 저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기소를 하고 활동 기간이 그 있잖아요. 연장을 한다고 늘릴 수 해도 있죠. 제한이 네. 있거든. 그러면은 150일인가요? 네, 네. 예. 그 이후에는 말하자면 개혁된 공소청에 사건을 넘겨야 될 게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가르마를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범죄 행위를 다 기소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해. 공소유지를 하기도 것 어려울 같아요. 것이고. 예, 공소유지도 어려울 예,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특검에서 할 일과 개혁된 공소청에서 할 일을 또는 개혁된 중수청에서 할 일을 가르마를 잘 타주는 것도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마테라스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러게요. 게다가 뭐 통일교도 있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도 압수수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 주 끝으로 이번 주 3특검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다. 좀 각각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는 이걸 좀 집중해서 봐라라고 하는 걸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시죠. 내란 특검.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를 했죠? 윤석열 씨. 예. 기소를 했고, 그럼 잘 관심사는 참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 게 웃기지만 또 지기현한테 가나? 아, 배당 문제를 봐야 된다. 배당이 걱정이 되는. 아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뭐 내란 특검에서 이것저것 더 하실 거예요, 분명히. 특히 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그 인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외환죄,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할 거냐, 외환 유치나 여적죄까지 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이제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했던 정보사? 정보사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외환죄 내지는 일반 이적죄, 여적죄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예.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배당되나, 두 번째는 몽골 정보사 몽골에서 뭐 했나. 예, 그러게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너무 안 중요합니다. 굉장히 드러났어요.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라서 더 그런 것 예, 같고요.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여튼 그게 저는 그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몽골. 예. 저는 뭐 이번 주에 그 어떤 수사의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김건희 특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온갖 곳에 다 개입이 되잖아요. 통일교만 해도 YTN 인수 관련해서 뭐 청탁하는 의혹이 내용이 있다. 네. 있고 결국엔 뭐 다른 곳에서 인수했습니다만 근데 다른 곳에서 인수할 때 YTN 그 3,200억 써냈거든요. 예. 뭐 그런저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다 돈벌이용 먹잇감이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 정말 돈이네요. 예. 핵심이. 예. 근데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히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결정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거나 한 거 중에 그 3,200억보다 이제 그 훨씬 많은 금액들의 그런 거래들이 있었거든. 응? 특히 뭐 국책은행이 지분을 들고 있던 회사를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거래 뭐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하나오션 야, 말을 하세요. 네. 그거 다 합치면 얼마 되는 되게 거예요? 민감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말을 확 해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기초적인 그 조사 내지는 뭐 자료 수집이라도 거기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창원산단 하나오션 예. 여기 한꺼번에 한번 봐야 되거든요.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예. 말씀하신 걸 다 합치면 정말 이게 몇천 단위의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숨겨놨지도 않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영화 같은데. 그래서 캄보디아도 잘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태국 갔다고 이게 하는데요. 지금 김예성 씨는. 캄보디아 ODA. 그동안 벌어졌던 거는 어느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니, 이거 상상을 뛰어넘는 다 합치면 조 그런 단위의 거죠. 돈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은 몇 년간 상설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약간 진짜 걱정돼요. 할 게 너무 많아. 뭐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는 정말 5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나마 해요. 3년도 안 돼서 끝났는데 이 정도야.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3특검 쟁점들을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인사 각각 해주시겠어요? 못 하신 뭐. 말씀? 예. 3특검 화이팅. 예, 3특검 화이팅. 예. 또 다른 화이팅. 더위 먹지 말고 화이팅. 네. 네. 자, 우리 모두 이번 주도 힘내보면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1일 김은재 뉴스인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